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진행하는 수면 이야기. 오늘은 불면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혜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생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분당재생병원 신경과 성민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분당대생병원 신경과 성민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불면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사실 이 주제가 이전에 뭐 비욘디라든지 다른 유튜브 컨텐츠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시로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56세 남자 환자이고 자다가 자꾸 깬다를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는 2년 전부터 자다가 서너 번은 깨고 그 증상 때문에 1년 전부터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의 수면제를 복용을 하는데 이 약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매일 자기 전에 이 약들과 소주 한 병까지 같이 먹고 12시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간격으로 자꾸 깨고 4시 이후로는 더 이상 잘 수가 없고 환자는 아침까지 그냥 통잠을 자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오셨어요. 동반 증상을 여쭤보니 코골이가 있고 가끔 워낙 자주 깨시는데 가끔은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기도 한다고 하시고 낮에는 몽롱하고 하루 종일 졸린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는 과거력으로 고혈압 그리고 협심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고 10년 전에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양압기 치료를 권유를 받았으나 이걸 몇 번 써보시고는 이걸 끼곤 도저히 나는 잘 수가 없다 하셔서 스스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는 없는지 혹은 주변에 이런 분들은 없는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불면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은 대표적인 가장 흔한 수면 질환입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는 잠이 자꾸 잘 오지 않거나 자다가 자꾸 깨고 원하는 시간만큼 길게 잘 수가 없는 증상을 주소로 하는 수면 질환이고요. 그 결과로 낮에는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반복되는 상기도 폐쇄로 인해서 일시적이지만 반복적인 저산소증 그리고 이산화탄소 증가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로 자다가 반복적으로 깨면서 이렇게 통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이 다 조각이 나는 수면 분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한 수면의 질 저하가 일어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 불면이 동반된 수면무호흡증인데요. 이렇게 수면무호흡증에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흔할까요? 네, 그 부분에서 한번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면증에 동반된 수면무호흡증의 그 발생에 알아보기에 앞서 전반적인 그 수면 장애의 어떤 분포를 조금 먼저 보는 게 뒤에서 나올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일반 성인 남자에서 어떻게 수면 질환을 이렇게 보이는지 나타낸 그림인데 회색은 이게 전혀 수면 장애가 없는 일반 정상인 분들입니다. 그게 대략 한 60%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지금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보시면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대략 한 20%에서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녹색이죠. 녹색은 이제 불면증이 한 7%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좀 드문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남성의 경우였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성분은 어떤지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회색은 증상이 없는 정상인 분들인데 역시 한 60%가 되고요. 역시 40%는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와 좀 다른 게 앞에 남자분들은 파란색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녹색이 더 많죠. 녹색이 지금 보면 불면증인데 대략 한 14% 정도를 갖고 있는 걸 보이고 수면 무호흡증은 그보다는 좀 적은 11%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좀 드문 질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림에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수면 장애는 상당히 많다. 40%나 있고 그 중에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성별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은 확실히 남자에게서 높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불면증은 여성에서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수면의 질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 나왔던 그림에다가 좀 내용을 좀 보충을 했습니다. 불면증은 여기서 보시면 전체 성인의 6에서 10% 정도를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랑 수치가 좀 다른 이유는 여기서는 성별의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를 본 수치고요. 그리고 만성 불면증은 이 정도지만 사실 단기간 불면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은 전체 성인의 한 10% 정도를 경험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불면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30에서 40%는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고요.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갖고 있는데 아마 불면증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서 30에서 50% 역시 또 불면증이 동반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당히 겹치는 게 많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이는 이 부분이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이고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에서 7%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반 성인의 100명 중에 3명에서 7명은 있다는 걸 탔는데 많죠. 많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설명은 또 안 나와 있지만 성별과 연령의 이런 인과학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은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의 어떤 중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별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고요. 연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약간 조금 여성분이 더 많다. 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여기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요. 사실 3에서 7%의 유병률도 적지 않은 숫자기는 한데 그 불면증 환자의 3에서 40%,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30에서 50%가 이런 동반 컨디션이라는 것이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환자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을 보는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한 질환으로 오시면 그 질환 하나에만 자꾸 포커스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불면이 있고 잠이 안 오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본인의 그런 무호흡 증상은 좀 관심을 덜 기울이시는 분이 많고 내가 얼마나 못 자는지에 대해서만 병원에 와서 얘기를 하시고 의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질환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반대로 무호흡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무호흡증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동반된 불면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3에서 40%, 3에서 5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게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이 된다는 뜻이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불면증이 있을 때 설마 나도 이게 동반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 이게 잘 생길까를 조금 알아보자면은 수면 무호흡증에서는 여성분이나 아니면은 수면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불면증의 빈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수면 장애 분포에 대해서 특성을 성별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이 이제 확실히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그 불면증과 여성의 그 분포의 특징이 수면 무호흡증에서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불면증은 어떤 우울이나 예민함, 불안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수면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 예를 들어서 나는 잠을 계속 못 잔다고 하지만 다른 보호자분들이 보시면은 잠을 잘 자는. 왜냐하면 불면증은 어떤 수면에 대해서 인지가 오류가 생기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나 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저녁에 되면은 내가 오늘도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항상 쌓여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불면증을 많이 증가시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불면증에서는 또한 남성분들이나 고령, 비만,
주간 졸림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 빈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혀 있는 것은 사실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인자들이죠. 그래서 역시나 불면증에서도 이런 위험 인자들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컨디션을 눈여겨보시고 내가 수면무호흡증 외에 불면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불면증 외에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선생님, 반대로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무호흡증이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 다음 슬라이드가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 불면과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히 불면증도 흔한 수면질환이고 수면무호흡증도 흔한 수면질환이다 보니 두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요즘 이제 저희가 알려져 있는 것은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이 서로 간에 긴밀한 영향이 있어서 불면증이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고 또 수면무호흡증이 불면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면서 불면이 동반된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어떤 새로운 질환군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각성 상태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잘 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그 과각성 상태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고 그러다 보니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에 머물면서 깨다 자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면증 환자의 특징 때문에 이 각성의 역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지 않는 작은 자극에도 이런 분들은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호흡 자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도가 아주 조금 좁아지면서 기도에 흐르는 그 공기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런 분들은 각성 역치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다 느끼고 자잘하게 더 많이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그 숨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해지면서 무호흡증이 악화됩니다. 한편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호흡에 의해서 우리가 무호흡이 있어서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면 각성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통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이 다 쪼각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수면의 양과 질이 나빠지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불면에 영향을 미치는 불면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불면을 자꾸 악화시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밤 수면의 양과 질이 나빠지면서 자꾸 안 좋은 수면의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과 관련된 인식이라든지 행동이 나빠지면서 불면증이 더 유발되고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돌아요. 악순환이 도는 상태가 되고 이걸 두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불면과 수면무호흡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수면무호흡증 하나만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 수면이 더 나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더 늘어나고요. 수면 시간 줄고 자다가 깨어있는 시간의 합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수면 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낮에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통증에 더 취약해지면서 우울이라든지 불안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각각의 한 4개 정도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일단은 이제 정상군, 그 다음에 주황색은 불면증, 파란색은 수면 무호흡, 노란색은 이제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을 뜻하는데요. 이 선이 이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을 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확실히 더 벌어지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면증만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만 있거나 그거보다 같이 있으면 확실히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가고 대략 한 47%가 증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순서가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 그다음에 동반된 그 수면 무호흡증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얼마나 그 관리를 통해서 사망률을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그래프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심혈관에서 걸리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혈관 질환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깔은 똑같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주황색은 불면증이고 파란색은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에 노란색은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인데 역시나 처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연히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반이 될수록 심혈관 질환은 2배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있는 것보다 역시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심혈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사망률이나 심혈관이나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데 수면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내가 뭐 잠을 잘 잔다, 못 잔다, 그리고 뭐 삶의 질이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심혈관이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확실히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목적으로서도 이거에서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우울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검사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고 그걸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분, 특히나 치료가 잘 조절되지 않는 분이라면 더더욱 본인의 수면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동반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를 알아봤고 이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면이 동반된 수면무호흡증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불면이 동반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이 같이 있다면 먼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선생님? 네, 일단 여기 표를 좀 보시면은 처음에 주 증상이 어떤 것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으로 갈라지거나 수면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떤 뭐 진료 과정에서 보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잠을 잘 못 자요. 아니면은 배우자분들이 모시고 오세요.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증상을 한 번에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저희도 이제 자세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고요. 환자분께서도 진료를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쨌든 이런 동반된 거를 파악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왔다고 하면은 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력 청취나 설문지, 수면 일지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증상이 어떻게 불편한지를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 증상은 사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 다운 검사고 나머지는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를 결국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은 결국 설문지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거기는 얼마나 졸리느냐, 얼마나 불면증이 심하냐, 내가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일지랑 액티워치는 나의 평소의 수면 사이클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액티워치는 손목시계입니다. 손목시계인데 이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결국은 이제 사이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결국은 하게 되고 얼마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지 이런 거에 따라 치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단순히 난 잠을 잘 못 자요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은
결국 똑같아요. 똑같이 뭐 병력을 물어보고 설문지를 해서 그래 거기서 그냥 불면증이 진단돼서 거기에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불면증에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에서 진단에서 제일 고민이 대부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수면 다원 검사를 하진 않아요. 뭔가 조금 의심이 될 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자주 깨는 불면증. 이게 불면증이 잠이 들기 어려운 불면증도 있고요. 중간에 자주 깨는 불면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면증이거나 코골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낮에 머리가 아프거나 낮에 많이 졸리거나 이런 것들이 불면증으로 오셨지만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깨는 불면증, 코골이 동반, 주간 두통 이런 사인들이요. 불면증으로 왔지만 아까 저희가 지금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불면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불면증을 직접적으로 진단하는데 수면다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수면 검사를 수면 무호흡증에 준해서 평가를 해보시라 권유를 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불면증이라든지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이고 남자고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어 있고 하는 등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인자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지금 올라오신 것 중에 123 팝 님이 주신 근데 제가 자는 걸 못 보니 무호흡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합니다. 스스로 코골이가 있다 없다 정도를 아시는 경우도 있지만 무호흡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고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라고 해서 몸에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을 하고 하룻밤 정말로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그 수면을 취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무호흡이 어느 정도 빈도로 있는지 산소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는 걸 못 보니까 무호흡인지 알 수가 맞는 말인데요. 결국은 이 증상들이 그걸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주 깨거나 이제 낮에 머리가 맑지가 않거나 이러면은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문지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지 중에 제가 오늘 어쨌든 주제인 불면증과 관련해서 설문지를 하나 갖고 왔고요. 불면증 중증도 척도라는 이름의 설문지입니다. 총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고 총점은 28점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면증의 정도가 심한 걸 의미하는데 15점 이상이면은 불면증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불면의 어떤 어떤 패턴인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얼마나 만족하느냐. 세 번째로는 이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느냐. 뒤에 잠깐 보여드리면 그다음에 뭐 이런 불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단과 어떤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1번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불면증이 어떤 패턴인지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이 들기 어려운 불면증인가 아니면은 중간에 깨는가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나는가 조금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전형적인 불면증 환자분들은 물론 자주 깨지만 잠들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거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아마 내가 불면증이 어느 정도 있는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불면이 동반된 수면무호흡증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불면증의 치료,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비욘디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네, 여기서 한 번쯤 궁금해 하실 것은 그러면 불면이 동반된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그냥 불면증 치료
그냥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또 뭔가 다른 게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각각의 질환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우측에 있는 게 수면 무호흡증에서 사용하는 양압기입니다. 양압기인데 물론 치료가 양압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해부학적으로 상기도나 구강 쪽에서 좁아져 있어서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도 해볼 수가 있고, 수술도 어렵고 양압기도 적응을 잘 못하면은 구강 내 보조 장치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많이 쓰는 제가 양압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양압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바람을 불어넣어줘서 그 공기가 통과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산소를 주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냥 방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를 열어주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 불면증은 수면제나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졸피뎀 성분인 스틸록스를 아마 많이 드셔보시고 처방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계열의 약도 많이 쓰게 되는데, 조금 더 수면에 타겟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지드럭이라고 해서 그 졸피뎀 성분을 쓰게 되고요. 내성이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약입니다. 그런 수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치료가 아니라 어쨌든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 들어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첫 번째로는 취침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시끄럽거나 아니면 불빛이 너무 밝거나 침구류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패턴,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자고, 커피는 어떻게 드시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잠을 잘 잘 수 있게 교정을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해봤더니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복용을 하는데, 물론 이 제가 써드린 거는 연구에 따라 조금 차이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안 준다는 경우도 있고 준다는 결과도 있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내용은 그 술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이제 술을 드시면 그날은 너무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제나 술이나 어쨌든 근육을 조금 이완시키면서 상기도가 좀 늘어지고 더 좁아지게 돼서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치료를 위해서 내가 수면제를 썼는데 오히려 악화가 되니까 조금 이렇게 상충이 되죠. 두 번째로는 수면 제한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인지행동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은 수면이 많이 조각나 있거든요. 그래서 자다 깨다 이렇게 조각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최대한 늦게 자면서 수면 시간을 최대한 조금 압축시켜 보자는 거고요. 어쨌든 수면을 제한하면은 어떤 수면에 대한 욕구를 조금씩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대한 수면 욕구가 쌓였을 때 그때 잠을 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이 치료 과정에서는 수면 시간이 이제 짧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보통 낮에 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한데, 수면 제한, 이거 치료를 위해서 수면 제한을 했더니 오히려 수면 무호흡증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이잖아요. 양압기를 결국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응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은 양압기 적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제 외래에서도 불면증으로 왔지만 검사를 해보니 수면 무호흡이 같이 동반이 돼서 양압기를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은, 진료실에 그런 양압기의 그 샘플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를 하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라고 먼저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불면증 환자분들이 조금 예민하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적응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잘 때 조금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사소한 거에 깨는데, 근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달고 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불면증에서 오히려 이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무호흡증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면증을 포함해서 수면장애 치료는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동들, 뭐 내가 이제 기본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밤늦게 조금 TV를 보고 싶거나 야식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좀 늦잠을 자고 싶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면 장애를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런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치료인데 거기에 어떤 양압기 사용에 불편함까지 동반돼 있으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양압기를 써서 수면 무호흡을 해결해야 되는데 최대한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불편함을 인해 치료를 중단하지 말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패턴의 차이가 있는데 중간에 자주 깨는 불면증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수면 무호흡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양압기를 쓰시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양압기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치료를 통해서 불면증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잠들기 어려운 그런 불면증인 경우에는 조금 더 불면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양압기를 하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먼저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또는 이제 수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양압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더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한 다음에 양압기를 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수면 질환 환자들 진료를 볼 때 치료가 가장 고민되고 까다로운 경우가 이렇게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이 네. 동반된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의 치료를 집중하면 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나의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두 가지 컨디션이 동반된 경우는 그 서로 두 가지의 병이 서로가 서로의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정말로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중간에 그냥 실패하거나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면이 있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불면증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수면무호흡증 환자랑 동일하게 양압기를 시작해버리면 양압기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이미 객관적으로도 많은 연구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고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를 이어가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가 더 불면증의 표준 치료이기는 하고요. 이게 더 권고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진료 환경에서 그 인지행동 치료를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인지저하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고령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쨌든 핵심 메시지는 불면증과 무호흡이 같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병에만 집중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고려해서 치료를 할 때 두 개를 고려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양압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인지행동 치료와 양압기 치료를 같이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걸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다 인지행동 치료 없이 양압기를 하는 것보다는 인지행동 치료를 뭐 그 전에 하든 같이 하든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고요. 어느 타이밍에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 되느냐는 조금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험상
선생님도 느끼셨겠지만 양압기를 시작하는 그 첫 초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처음 쓰는 그 몇 주, 몇 달의 경험이 어땠느냐가 이 양압기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압기를 불면이 아직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압기를 시작하면 양압기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이 양압기 치료가 시작될 수 있어서 어쨌든 초기에 이 불면증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불면이 동반된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은 굉장히 흔히 동반되는 컨디션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30에서 50%, 불면증 환자의 30에서 40%가 동반될 정도로 흔한 컨디션입니다.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은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으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걸 그냥 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의 질,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여러 질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료의 수능도도 감소시키는 치료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수면다원 검사 외에 불면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필요하고 치료 역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치료와 불면에 대한 치료가 충분히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긴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늘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세계 수면의 날 행사를 간단하게 좀 홍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계 수면 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세계 수면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일반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면에 대한 관심도 더 올리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17일 금요일이 세계 수면의 날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이 세계 수면의 날 때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슬로건은 수면은 건강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앞서 수면 질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이처럼 좋은 수면은 저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도 세계수면의 날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면과 관련된 쇼폼 컨텐츠 공모인데요. 한 30초에서 60초 정도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형식은 전혀 상관없고요.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의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7일이 수면의 날이라서요. 저희가 3월 12일까지 이 동영상 공모 접수를 받고 있고요. 보내는 곳은 여기 보이는 이 이메일 주소가 저희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표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 쇼폼 컨텐츠 동영상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금도 굉장히 저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대상 한 분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저희가 주어지고요. 우수상 5분께는 10만 원의 상금, 그리고 동영상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수면 안대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동영상은 대한수면연구학회 홈페이지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한번 좀 보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전문 선생님들, 쇼트 슬리퍼라는 게 정말 있나요? 타고나는 건가요? 하루에 2시간씩만 자는 걸 50일 하면 얼마나 몸에 안 좋을까요? 긴 것도 아니고 고작 50일인데 크게 안 해로우면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 숏슬리퍼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게 권고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성인 기준 7에서 9시간 정도를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입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고 치면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이 정도가 적정 수면 시간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자야 충분한 분도 있고 그런 분을 롱슬리퍼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짧게 자도
충분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숏슬리퍼라고 합니다. 다만 2시간은 굉장히 극단적이죠. 하루에 2시간만 자도 충분한 숏슬리퍼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렇게 주무시면 수면 박탈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50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수면 박탈의 단기적 효과도 있고 장기적 효과도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 수면 박탈이 쌓이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각종 암 등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등등의 단기적 효과도 이미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만 자는 거를 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에 과연 부합하느냐,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서 2시간씩 주무시겠다 하는 것인데 혹시 잠의 양이 부족해서 더 낮에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선생님께서 네. 한번 보실까요? 그 양압기 쓰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라는 글인데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귀찮죠. 네, 그게 저도 사실은 엎드려 자는 편인데 저도 양압기를 좀 써봤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압기를 치료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 약 쓰지만 다 드시잖아요. 근데 양압기는 그 치료제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쓴다면은 조금 더 쓰시는데 의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양압기를 제가 보기에 잘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뭔가 효과를 다음날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걸 쓰고 나서 내가 다음날 너무 머리가 맑아졌다, 개운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셨던 분들은 확실히 그 귀찮은 거를 이겨내고 잘 기계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주관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평소엔 잘 자는데 다음날 복잡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 깨곤 하는데요. 소풍 기다리는 어린이도 아닌데 스트레스 문제인가요? 이거는 사실 이분의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가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중간에 깬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이건 불면증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거에 너무 본인이 내가 가끔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날 잘 못 잔다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면증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잤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잠에 대한 걱정이 쌓이고 이게 만성화되는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그럴 때일수록 더 유지하고 주간 활동을 줄이지 않고 똑같이 하시면 그 다음 날은 또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생활이 규칙적인데 피곤하시다. 그 첫 번째로 피곤한 거와 낮에 졸린 거가 어떤 차이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간 졸림과, 그러니까 정말 주간 졸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쉬고 있는데 그게 졸아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곤한 거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졸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쨌든 피곤하시다고 하면은 수면 검사를 해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밤에 충분히 좋은 잠을 자는지 아니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지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분은 좀 자세한 생활 습관과 수면 문진이 필요할 것 같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남편이 2년 전에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 부적응으로 수술했습니다. 현재 다시 무호흡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양압기를 다시 시도해야 하나요? 물론 수면무호흡증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양압기를 거부하거나 양압기를 사용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수술이 대안적인 옵션이기는 합니다. 근데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하고 무호흡증이 남아 있거나 혹은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몇 년 뒤에 수면 무호흡증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꽤 있기는 해요. 이런 경우는 수면다원 검사를 우선 다시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2년이나 지났고 해서. 그래서 지금 수술 후에 수면 무호흡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수술은 비록 하셨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중등도 이상이고 거기에 관련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양압기를 다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양압기를 그때 실패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상기해 보시면서 충분한 상담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워낙에 양압기 옵션도 다양하고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들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하면서 양압기들을 다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스트레칭, 요가를 하면은 푹 자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인가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완요법 또는 이제 어떤 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게 뭐 저희가 유일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스트레칭 요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녁에 조금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다 보면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수면에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칭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새벽에 가끔 한 번씩 화장실 갈 때 잠을 깹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이분의 나이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솔직히. 그래서 고령의 분들이 새벽에 가끔 깬다. 사실 그거는 저는 그냥 두시라고 하고요. 근데 저 화장실 가서 잠을 깬다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나는 자꾸 화장실 가야 돼서 깨는데 비뇨기과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해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 검사해 보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이제 호흡에 의해서 잠을 깨는데 그 증상, 그 각성의 증상으로, 그리고 호흡과 관련된 어떤 자율신경계 기능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야뇨가 증상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성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화장실 가는, 그러니까 비뇨기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면 문제가 있는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가끔 한 번씩 뭐 조금 보셔도 되겠지만 내가 이런 일이 잦고 이것 때문에 잠을 영향을 받는다 하시면은 한번 수면 클리닉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